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토크로 푼다. 뿌리 깊은 부동산. 매주 목요일은요, 이분들로 스튜디오가 아주 가득 찹니다. 바로요, 네 분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때 저번 주에 비해서는 좀 긴장이 덜 되시죠? 네, 당연하죠. 한 분만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자, 첫 방송 나가고 주변의 반응 과연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첫 방송인데 네. 잘했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어색했다 아하. 하는 반응도 지적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세미나로 와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호응도 해주시고 네.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나 뜻깊은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외부 반응은 그랬고 내부적으로는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아, 요거 내 분량이 조금 적지 않았나 혹은 아, 저분 저렇게 말하면 조금 좋았을 텐데 표정이 왜 그랬나 뭐 이런 거 서로 이렇게 지적 같은 거 없으셨어요? 좀 서로 지적을 좀 조금씩 깊게 하면 이제 또 상처를 그쵸, 받다 상처 받으니까. 그래서 서로 조금씩 좀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분들도 좀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다른 분들은? 뭐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아, 첫 시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부드러워지셨어요. 첫 시간에는 우리 그때 생각 안 나요? 이게 편집은 됐지만 너무 로봇가 로봇 네 분이 모여서 막 이러고 막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때 비하면 뭐 일취월장하셨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 오늘도 할 얘기 많으시고 또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아파트로 정말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또 뭔가요? 오늘 또한도 역시 힌트가 있습니다. 네. 그 힌트는 바로 오늘도 노래 한 곡으로 어허. 제가 신명나게 네, 오늘 신명나게. 시작을 열어보도록 기대되네.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으쌰라쌰! 으쌰라쌰! 언제나 너를 기다리는 너의 아파트. 네. 네. 아우, 아파트 깜찍이 버전인가요? 네. 너무 귀엽네요. 갑자기 막 이러시니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번 시간에도 아파트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할 얘기가 좀 남으신 거예요? 네, 아파트에 대한 얘기는 네.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파트가 왜 생겼는가? 네. 아파트는 일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가 생기게 됐고요. 네. 이후에 편리하다 보니까 많이들 거주를 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투자 상품으로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시간은 이 아파트, 세계 최초의 아파트를 한번 저희가 알려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 아파트 투자법까지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최초예요. 저번 시간에는 국내 최초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충정로에 있는. 예, 맞습니다. 네, 조금 없어진 그 건물. 네. 자, 이번에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충정로에 있는 국내 최초가 한 1930년대였으니까 그것보다는 일찍 생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네. 생각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왔지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그러지 마요. 아무래도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어원과 원리를 알면 맥을 짚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 투자 또한도 역시 어원과 원리를 아신다라고 한다면 투자하시기 매우 편리하고 투자를 하실 때에도 성공 투자에 가까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아무래도 요즘 내 집 마련으로 인해서 자녀분들 그리고 신혼 부부 또한도 역시 고민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오늘 시간 2부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뭐 원리를 알고 어원을 알아야 한다. 뭐 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또 이게 그쵸. 갑자기 수긍이 막 가는데. 네. 자, 그렇다면 세계 최초 아파트라. 우리나라가 1900년대였으니까요. 요거보다 1, 2년은 아니고 한 100년쯤 앞선 1800년대 저는 봅니다. 아, 1800년대요. 네네. 정답?
아무래도 제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틀렸나 보네요. 네. 힌트. 네. 그래서 자료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 그래요. 저거 알 것 같아요. 트레비 분수 아닌가요? 그 로마의 휴일에서 잘 동전을 아시네요. 던지면 다시 로마로 오게 된다. 네, 그 장면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로 저희가 아하. 한번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바로 기원 전 27년서부터 기원 후 476년까지 해서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저희가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데 오. 그때 로마 시대에 바로 인술라라고 하는 건축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술라. 예. 네. 이 인술라는요. 6, 7층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목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호. 그래서 지금 이 인술라가 생기게 된 배경을 보시면 네. 로마는 100년 전쟁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인데요. 100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군인 그리고 용병까지 많은 인구가 필요했는데요. 그 군인과 용병들이 순식간에 로마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한정된 땅인과 동시에 주거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이 인술라가 바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부족해진 이제 군사 병력, 용병이 오다 보니까 잘 데가 없네. 그래서 부족해진 주택. 요게 이제 아파트 최초의 탄생 배경이었네요. 맞습니다. 근데요, 잠시만요. 그때는 인술라라면서요. 인술라. 네. 근데 지금은 아파트먼트. 또 콩글리시로 우리가 아파트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맨션이라고 예, 하죠. 이름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아파트의 어원은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고요. 네. 어떻게 생겨났냐면 네네. 이 프랑스가 1789년도에 이제 귀족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 귀족 저택을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이렇게 한 채 한 채 이렇게 각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온 말이 이제 아파르트망이 되고요. 아파르트망. 예, 아파르트망이 되고요. 이 아파르트망의 뜻은 말 그대로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 네, 그래서 아파트의 어원은 이 아파르트망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네. 아파르트망에서 시작된 게 아파트다. 네. 오, 저 처음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또 사회자님께서 또 처음 아실 법한 내용이 네. 이제 또 나오게 될 건데요. 더 있어요? 예, 네. 이제 최초의 아파트 개념이 네. 이제 로마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네. 또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이 아파트, 네. 근대적 아파트가 네. 또 어원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나 저한테 왜 이래요? 공부 많이 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은 세상을 바꾼 위대한 혁신가 세 분을 알고 계신가요? 누구요? 누구요, 누구? 네. 우리 엄마 아빠 말고 또 누구요? 네, 아니 뭐 퀴즈 프로도 아니고 전화 찬스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가 세 분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네. 이동 혁신의 헨리 포드, 그리고 정보 혁신의 빌 게이츠, 그리고 주거 혁신의 르꼬르 비제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이 르꼬르 비제라는 분은 스위스 화폐에 10프랑에 새겨질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 르꼬르 비지에. 예, 발음 아니, 좋으신데요? 이름도 어렵고 저는 뭐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근데 이분이 화폐까지 얼굴이 새겨질 정도면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런 분들이 얼굴이 새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시만요. 뭐 포드나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도 아직 화폐 얼굴이 새겨진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분이 무슨 업적을 남겼길래 화폐에 얼굴까지 새겨졌나요? 네, 이분이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로 최초의 현대식 아파트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이 부족한 많은 분들께 많이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이 바로 현대식 건축 그리고 디자인을 융합한 빌라 사보아라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그런 건축물을 지으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요. 듣고 보니까 아파트 건축의 밑거름이 좀 되어주신 분이셨네요. 그러니까 이분 덕분에 오늘날 저희가 뭐 땡편한 세상이라든지 땡미아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의 브랜드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것도 이분 덕이죠.
이분은 이제 필로티아 옥상 정원을 창안한 분으로 유명한데요. 그 옥상 정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네.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간단하게 지금의 이제 원룸의 1층 공간을 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주택 양식을 필로티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분은 고층 아파트의 아버지 혹은 20세기 건축의 거장으로도 불립니다. 오, 그러니까 이분 덕분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조금 더 살기 편하게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렇다면 초기의 아파트 구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때 이 아파트가 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 지어진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최초의 아파트 이름은 유니테 다비타시용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 아파트가 높이가 어떠냐면 평균 성인 남성이 한 팔을 위로 이렇게 뻗었을 때 네. 네, 그때 돼 있는 높이가 천장 높이라고 해요. 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많은 분들의 주거 환경을 이렇게 좀 해결해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 업적이 그야말로 대단하셨네요. 역시 화폐 얼굴이 새겨지실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로마 시대 최초의 아파트와 왜 아파트라는 말이 생겨났는지 그 어원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런데요. 그 당시 아파트와 현재 아파트를 비교해 본다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밀조밀 모여있는 단지형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 단지형의 좀 시작을 찾기 위해서는 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국 그 산업혁명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인류는 농경사회로서 한 곳에 정착을 해서 경작을 하던 사회였는데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사회로 진입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많은 공장과 기업들이 런던으로 집중돼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또한도 역시 많이 몰리게 됐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업, 공장,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대규모, 대량의 아파트들이 그때서부터 아하.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면서 아파트가 이렇게 대량으로 네, 보급이 되고 생기게 된 거네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슈는 없었나요? 네, 이 산업혁명 이후로 네. 또 인류의 삶을 한번 또 바꾸게 된 오. 그런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네, 뭔가요? 세계 3대 화재로 알려져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런던 대화재가 아하. 1666년에 이제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런던 시가지를 보게 되면은 네. 3분의 2 가량이 이제 불타게 되었던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아이고. 있었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은 그런 시가지가 불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런던 도시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도로 폭이 굉장히 좁고 건물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네. 네, 이런 구조에다가 또 건물 자체가 목조 자재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불길이 쉽게 번져나가는 네, 아하. 이런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런던이 이제 이 대화재 사건 이후로 이제 이런 화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도시 계획이라는 거를 이때 네.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런던 대화재는 정말 안타까운 참사가 아닐 수 없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걸 처음부터 조금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다면 그때 이후로 지금 현재 런던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 도시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그 도로의 폭을 좀 더 넓게 가지고 그다음에 그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좀 더 넓히고 또 건물의 높이 자체를 이렇게 일정한 높이가 아니라 여러 높이로 이렇게 짓게 되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도시의 모습과 흡사한 구조로 이제 이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런던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한 점이 이 대화재 사건 이후에 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소방서 있죠. 오, 네. 예, 소방서의 개념이 이때 아. 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그 화재 보험사가 이 런던에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화재를 겪으면서 이 화재 보험 회사도 이때 탄생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참사였지만 많은 것들이 또 생겨나고 변하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아파트 발전과 재해보험이 그 역사가 뿌리가 같네요.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그렇죠. 했으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신도시나 또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실 도심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동차 보급을 통해 도심에서 도심 외곽까지 시가지가 확장되게 되었고, 그리고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구가 폭증함에 따라 전원주택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뉴타운이 생기게 되었고, 도시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린벨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근대적 도시 모습이 이제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파트부터 도시 개발의 역사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런던 같은 곳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00여 년이나 앞서서 전원주택 붐이 있었네요. 자, 한국도 1990년 정도부터니까 그때 네, 전원주택 붐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나운서님. 네, 아우 대본에 그렇게 써 있네요.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우리나라 농촌에 건축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전원주택 그리고 토지 투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자를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의 출신인데 네네. 부산 주변의 근교에도 전원주택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아파트에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우리끼리만 조금 비밀 좀 네.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공개적으로 시청자님들과 함께 이거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 우리끼리만.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아파트든 그리고 주택이든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 입지 그리고 땅의 위치, 일자리 수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럼 이런 조건에 땅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동산을 내가 알아야지만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해드리면 네. 입지, 땅의 위치, 네. 그리고 일자리 수입니다. 그럼 이 와중에 아까 좀 전에 여쭤보셨던 남들 모르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귓속말로 하긴 뭐하니까 네. 다시 크게 해서 가격을 한번 보시면 일단 농촌이 있고요. 지방의 대도시가 있고 네. 수도권이 있고 그리고 서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싼 건 농촌이고요. 네. 가장 가격이 비싼 건 서울입니다. 음. 그러면 이 와중에 우리들이 평소에 이제 명품들을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쓰시는데 네. 명품을 산다고 해서 부자일까요, 아나운서님? 명품요? 뭐 12개월 할부로 사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갚을 능력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물론 소유를 하면 너무나 좋지만 네. 뭐 뒤따르게 감당이 또 안 될 수가 있는데 명품을 소유한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아니고요. 네. 결론은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합니다. 아하. 실예로 들면 이제 한양 도성 안은 상당히 많이 활발하면서 부동산 값도 높았지만 한양 도성 밖으로는 전부 다 농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도시화가 돼서 지금의 서울이 탄생했습니다. 오. 그럼 이 과정에서 네.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나 오늘 힘든데. 네. 자, 아나운서님. 네. 농촌의 부동산에 관심이 가시나요? 아니면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에 아유, 관심을 너무 가시나요? 쉽네요. 당연히 서울 수도권이죠.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서울에 이런저런 부동산 투자를 하셔서 차익을 보시는 분이 계신데 네. 농촌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서 더 큰 차익을 보시는 분들 또한도 역시 많습니다. 정말요? 네. 화성 신도시가 생겼어요.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시 주변에 가까운 농촌이었습니다. 근데 신도시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아셨을 때 네. 아차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냥
신도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도 아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주변에 그 신도시 되기 전에 화성 그냥 농촌일 때 주변에 토지를 하나 소유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남다르게 빠르게 부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농촌에서 부동산 투자를 잘 하셔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결론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셔라. 아하. 그리고 포항, 울산, 부산을 계신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경상도만 보시고요. 이제 광주, 나주에 계신 분들은 그 전라도와 그 주변 지역만 보십니다. 이 와중에도 부동산 가격은 10배, 100배 폭등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이어서 말씀드리긴 좀 애매모호하지만 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시면서 네.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남다른 투자, 성공적인 투자에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역시나 나무만 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요. 또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과 직접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도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풀어드리기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안내를 통해서 세미나에서 만나서 꼭 제가 깊은 상담 해드리면서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부동산 선별법, 내 자산 가치 상승법에 대해 한국부동산스쿨 그리고 글로벌 부동산 개발원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뉴스홀딩스 5층에서 2017년 7월 17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네 분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좀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상담 연결 시간인데요. 자,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거나 또 앞으로 투자 계획들 세우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웠던 부분들 저희에게 속 시원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좀 만나볼까요?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629번지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지 오래됐는데요. 대체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을까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고성군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소유한 땅이 네. 그 고성군에 있는 거고요. 주거지는 어디세요? 주거지는 서울입니다. 아, 서울에 계시군요. 예. 자, 구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세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예, 자, 예. 타이밍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과연 언제 매도를 해야 좋을지 저희가 예. 상담가,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문의 주신 토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629번지.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예, 하셔서 매도 생각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제가 좀 두루 주변을 좀 보면서 지금 예. 지역은 지금 농림 지역으로 돼 있는데 맞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일단 먼저 주변을 보고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이유는 일단 이쪽 주변 일대가 글로벌 관광 명소로서 컨셉을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해안 교통을 이 남해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을 다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남해 고흥,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경남해, 해남, 하동, 통영, 거제까지 이렇게 해안도로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해안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고 연결이 쭉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쪽은 관광 명소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와. 올 하반기에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토지 주변에 거제 통영 고속도로 또한도 역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교통적인 부분이 앞으로 너무나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 제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포진해 있는 지역 그리고 교통이 나아지는 지역 그래서 조선업이 그동안 불황을 겪다가 지금 계속 조선이 수주가 되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쪽이 좋게 표현을 드리면 이런 조선소의 배후 도시로까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당장 눈앞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긍정적으로 그리면서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산업단지로 인해서 좋은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와, 세상에 희망적입니다. 자, 오늘 상담 받아보셨는데요. 이 결과 어떠세요? 아,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정말 축하한다는 말을 2번이나 해주셨어요. 아니, 글로벌 관광 명소가 되면 이거는 뭐 네, 너무나 좋은 좋죠. 일인데. 이번에 네. 경치도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쪽은. 그래요. 자,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또 없으세요? 네, 아니요, 너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잘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부럽습니다.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부산광역시 영동구 동삼 2동 970-1번지 우석빌라입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 거주 중이신 거예요? 네네네. 오, 그래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지금 매도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그래 궁금해서 네. 사연 보내드렸거든요. 네,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곳에 사신 지는 얼만큼 되셨나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오래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아, 되게 오래 보유하셨군요. 네네네. 이거 빌라신데 몇 평에 몇 층에 소유 중이신가요? 예, 2층에 23평입니다. 아, 일단 이 지역을 살펴보시면 영도잖아요, 이 지역이. 네네네. 좌측과 이제 우측 해운대 쪽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영도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 자체가 구도심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렇게 도로망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게 구도심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주거 단지 이게 형성된 형태나 이런 걸 봤을 때 구도심의 면목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쪽 위로 해가지고 지금 주변으로 해가지고 중공업과 조선업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주거 단지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해양 캠퍼스가 어디 이전하는 게 아니고 확장 소식이 있어요. 2017년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개발원이나 해양 개발원이나 이래 조선원이 있었는데 그쪽 밑으로 해갖고 과학기술원이 17년 12월로 해가지고 들어설 예정이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2개와 그리고 과학기술원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전망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네. 지금 하리도시 개발구역이 바로 밑에 있어요. 지금 사시는 곳 바로 밑쪽에. 이 지역이 지금 태종대 배후 관광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지금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약간 난항을 겪고 있지만은 이 도시가 완성이 되고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그 개발 여파의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대학교도 뭐 2개나 들어오고 과학기술원도 생기고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 결과? 너무 좋은데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늘 기회니까 좀 많이 여쭤보세요.
아니 그럼 매도를 해야 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담하고 보니까 네. 더 보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면 한 어느 정도나 더 그건 장담 못하는데 일단 하리지구가 완성될 때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상황을 보면서 네, 장기적으로요. 앞으로 상황을 보시면서 좀 보유해 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가 밝아지시니까 제 기분도 참 다 좋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밀양시 상동면 옥상리 830번지입니다. 밀양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부지의 가치가 높은가요? 라고 네,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밀양에 있는 땅을 상속받으셨어요? 예, 그런데요, 다름이 아니고, 네. 이것을 그냥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그냥 매도를 하고, 네네. 뭐, 다른 더 전망이 있는 걸 할까 궁금해 전화했습니다. 네, 지금 매도 타이밍이 좋다면 뭐 매도를 해야겠지만 아직 결과가 어떨지 모르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예, 땅을 상속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예, 예. 저도 땅을 좀 많이 상속받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토지가 있다는 건 매우 좋은 거고요. 일단 이 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획 네. 관리이면서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건 간단한 사항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은 지금 주변 풍수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예. 대부분 풍수 지리를 보실 때 이제 예. 금계 포란형, 예. 대산 임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예. 이 안쪽에 주변이 다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예, 예, 토지인데요. 예, 예. 일단 풍수지리적으로는 너무 좋은 토지를 소유를 예.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그런데 건 지금 뭐 예. 돈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전문가님한테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앞으로 보유해야 이제 되는지. 전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위치하신 토지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도시와 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예, 예.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도심에서 좀 거리가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도시로 인해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토지는 아닙니다. 일단 이런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토지는요, 대대손손 예. 좋은 기운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토지세요. 그러면 저 그냥 보유를 하고 있을까 예? 이게 굳이 지금 당장 뭔가 자산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좀 예. 장기적인 좀 전망을 보시면서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예. 일반적으로 경상도가 일단 포항, 울산, 예. 부산, 뭐 거제, 창원 이렇게 많은 큰 도시들이 있는데요. 예. 경상도는 엄청 이제 큰 이제 토지인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상도는 이제 산지가 되게 많고 이제 전라도 쪽은 이제 농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현 상황인데 그래서 예. 이 토지는 기본적으로 장기 전망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집안에 좀 좋은 기운을 받으셔서 복이 가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기 전망으로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받아. 예, 알겠습니다. 네. 상담받아 보시니까 좀 고민 해결되셨어요? 예, 예, 그냥 뭐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의 이익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풍수지리가 또 워낙 좋다고 하니까 대대손손 마음에 좀 위안을 삼으면서 복으로 아, 그게 기분 이어졌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그걸 듣고 나니까. 다행이네요. 네,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기운 팍팍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연들 좀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사연 해결 듣고 궁금증 해결하시고 목소리 밝아지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사전에 채택된 사연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청도읍 사촌리 37, 39, 산 18-2번지입니다. 개발지에 관심이 생겨서 팔아야 할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 땅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네. 자, 개발지에 관심이 생겨서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요. 이제 아버지께서 한 5, 6년 전에 사셨어요. 5, 6년 전에.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사신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또 이제 그렇고 아버지가 그냥 이제 그냥 예, 알겠습니다. 맹목적으로 사셨다고 해야 하나? 네. 예, 그래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전망이 어떤지 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앞으로 호재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은 청도 사촌리에 있는 이 땅은 아버지께서 이제 구입을 하셨는데 이제 아드님 입장이시니까 과연 전망이 어떻고 이 땅을 잘 사신 건지 요게 좀 걱정이신 것 같으세요. 상담 예, 연결해 예.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아버님께서 5, 6년 전에 이제 이 땅을 매입하셨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직접 상담을 이렇게 문의를 주신 거를 보면 참 이 아버님께서 아드님을 되게 대견스러워 하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우선 이 토지는 지금 아버님께서 세 필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그게 붙어 있어요. 예, 예. 지금 보니까 37, 39 그리고 18-2번지가 이제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인데 예,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용도 지역이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용도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토지의 공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공문서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이 토지를 살펴보게 되면 예, 이 토지는 관리 지역 중에 하나인 보전 관리 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 예, 그래서 그 보전 관리 지역이라 하면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오.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예, 지금 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지금 어떤 건축물이라고 보일 만한 게 지금 안 올라와져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없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예, 예. 근데 지금 그 토지 이용 계획원 상으로는 지금 이 땅에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예. 그래서 예, 보통 건축을 바로 할 수 있는 토지라 하면 일단 가치가 좋은 토지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가치가 있는 토지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점을 살펴보게 되면 예, 지금 이 토지는 어떻게 보면 아버님께서 그 청도 읍에 있는 이제 그 읍사무소의 출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청도 읍에 지금 지도상에. 예, 예. 지금 거리는 대략적으로 직선 거리를 재어봤을 때 한 2.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 읍사무소 소재지에서. 그래서 지금 이쪽 읍사무소 출장소가 있는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라는 이런 또 도시 계획이 또 잡혀 있습니다. 아, 네, 농촌인데 지금 현재는 농촌인데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잡히게 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변화라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 여건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이지만 예, 조금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셔야지만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좀 내주세요. 이거를 그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장기전으로?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장기 보유를 하시면 좋은 소식이 이렇게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지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자세한 상담이었습니다. 그만큼 위치가 좋고요. 이 토지가 가치가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상담 해주신 것 같아요. 고민 좀 해결되셨나요? 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이 앞으로 아버님과 아주 사이가 더 돈독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9-12번지 레디안 골드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계속 가지고 있어도 좋을지 앞으로 가치가 높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젊은 분이세요. 네. 본인이 지금 월세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네. 어머, 오, 대단하신데요? 아니요, 대단한 실례지만 건 나이가 지금 아니고.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30대 중반이요. 와, 젊으신 분이 벌써부터 이제 투자를 하시고 대단하신데요. 자, 앞으로 네. 가치가 높을지 어떨지 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또 친절해지시네요. 아닙니다. 상담. 네, 제가 이 지역을 좀 보고 있는데 혹시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 준공이 2003년이던데 맞나요? 네, 근데 저는 좀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 2013년도 정도에 어떻게 주변에 소개로 추역세권이라고 해서 네. 네, 매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이게 갖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요새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게 맞는 건지 잘 몰라서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은평구라는 지역 자체가 예전에는 서울 외곽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많이 중심 지역으로 들어온 위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서울권이라고 이제 이런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부자가 되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서울권이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네. 또 위치를 보면 응암 역세권 그리고 녹번역과도 많이 멀지 않습니다. 중간에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주변에 인프라 자체가 형성이 잘 돼 있는 편이라 뭐 생활하실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인프라가 형성이 잘 돼 있는 좋은 위치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응암동에서 이제 주변에 수색 그리고 증산동까지 네. 이어지는 이 뉴타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뉴타운이 커지면 이제 분명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와 네. 또 더불어서 가재울 뉴타운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되는 곳이 두 곳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오피스텔 뒤쪽으로 불광천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백년상을 끼고 있기 때문에 풍수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월세를 주더라도 잘 나가고 제가 매물을 한번 이렇게 살짝 봤는데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입증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꼭 소유하시고 계신다면 후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결론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월세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시청자분. 네. 저희 동네예요, 거기. 제가 아, 가까운 데 정말요? 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길을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그쪽에 네. 이마트, 대형마트도 있고 네. 최근에 롯데몰도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분은 저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저는 여태 뭐 했나 뭐 이런 자괴감에 빠져드는데 네. 요거 계속 진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머 부자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부럽네요, 또 이게 동네 분 만나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연 또 만나볼게요.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16-2번지입니다. 주거와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요. 과연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증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자, 전화 연결됐을까요? 네,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도 목소리가 좀 어리셔요. 자, 주거와 투자 목적으로 사셨어요. 투자 목적이 분명하신데. 네네. 네네. 이분은 또 나이가 어떻게, 실례지만 나이가 좀 어떻게 되세요? 30대 초반이에요. 이분은 30대 초반. 대단하시네요, 요즘 젊은 분들. 좋습니다. 자,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님 목소리가 되게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 그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지금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네. 상가가 지어지는 자리에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네네. 예. 보통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자리하고 상가가 지어지는 자리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이 아파트는 상가가 지어지는 자리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예. 아파트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이 되었을 때 이 네. 토지의 활용도가 이제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상가가 올라가는 자리다 네. 보니까 이제 넓고 높게 지을 수 있는 토지거든요. 지금 이 아파트의 토지는.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가격이 그때랑 똑같아서. 지금 가격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셔서 지금 네. 그런 말씀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 네. 단기적으로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런 그 좋은 일이 있고요. 예.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네. 지금 이 화곡동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신월 네. 신정동이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네네. 예, 지금 현재 그 신월 신정동에 쉽게 말씀드리면 뉴타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뉴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지금 이 화곡동에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자리다 보니까 네. 이 뉴타운으로 인한 인구가 이 화곡동 상가 자리로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그래서 네. 이쪽 상가가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 주변에 있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럼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보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됐어요. 네, 그리고 아직 어리시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조금 더 보유해서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요,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궁금증 해결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로요,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알려드립니다. 네, 부동산 100원지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들만 전해드렸는데요. 자, 네 분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아파트에 대한 투자 그리고 남들 모르는 투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아파트는 인구가 급증이 되는 곳 그리고 일자리가 급증이 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남들 모르는 투자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드린 농촌 부동산이 관심이 가지냐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관심이 가져지시냐. 그래서 큰 차익을 보시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큰 나무를 보시라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시라고.
그래서 숲을 크게 보시는 눈을 가지시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세미나도 방문을 하시고 전문가와의 상의를 꼭 하시고 나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두들요,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부동산 매거진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